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오늘은 신의 탑 초반 조연 캐릭터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캐릭인 하츠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하츠는 시험의층에서 안악자드와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최강종에 가까운 안악을 상대로 꽤나 선전했습니다. 애니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보다 높이 나는 검과 낮게 나는 검을 크라운 게임까지는 신나게 외쳐댔었죠. 누구보다 높이 나는 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누구보다 낮게 나는 검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칼도 예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라는 안악의 말에 상대가 강할 때나 도망치는 거 아니냐며 간지나는 대사를 뱉습니다. 이때의 그림체도 지금의 그림체도 둘 다 멋진 것 같습니다. 하츠는 크라운 게임에서 외눈 검사와 싸우게 됩니다. 독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설정이죠. 탑의 위로 올라가면 신수 농도가 짙어져 검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만 마찰 면적이 큰 검이라는 말은 마찰 면적이 작은 검은 괜찮다는 건지 아예 검 자체가 안 된다는 건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검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아리에 가문 캐릭들을 제외하면 검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마찰 면적은 검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외눈이와 싸울 때도 누구보다 낮게 나는 검을 외치는데 그냥 손으로 잡고 휘두르는데 왜 저런 기술명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애니에서 제외된 걸까요? 아닙니다. 애니는 갱똥입니다. 하츠는 쿤과는 숙적입니다. 사실 쿤이 숨겨진 층에서 만났어야 할 숙적은 하츠였는데 웬 키세아가 나타나서 여튼 인종차별하는 쿤에게 제대로 딜 넣는 하츠의 모습입니다. 하츠는 일부 당시 18살이고 무사도에 대한 철학이 깊은 친구입니다. 무사도의 정신이 뭔진 모르지만 상당히 의리남으로 나옵니다. 하츠가 숨바꼭질에서 퀀트를 상대할 때는 낮게 나는 검을 뽑아듭니다. 랭커를 맞이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긴장감 있게 연출되어 몰입감을 높였었는데요. 피카츄가 100만 볼트가 있다면 하츠에게는 고정 기술 귀여 윤무 일섬이 있습니다. 하츠는 퀀트와의 짧은 전투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랭커가 모든 종 위에 존재하는 별개의 생명체라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치켜세우죠. 하지만 현재는 찰리도 듣보잡 취급하게 되었죠. 퀀트와의 대결에서는 창지기의 서포트만 있었어도 좀 볼거리가 있었을 텐데 빌어먹을 파라큘 때문에 무산되었었죠. 하츠의 활약은 여기서 끝입니다. 2부로 넘어가는데요. 2부 때 하츠가 속한 이수팀이 꽤나 유명한 팀이고 하츠가 오른팔의 악마를 자칭하는 카사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밤이 하츠를 이긴 게 맞냐고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 하츠를 이겼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쿤의 죽음 의혹으로 방송이 나고 2부의 이수팀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이 포스를 보고 지리지 않을 수 없었죠. 시험의층 동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아미고의 세련된 진화와 이수의 살벌한 분노심이 간지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카사노와의 2차전입니다. 누구보다 높게 나는 검으로 보이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떡밥이었던 카사노와 하츠의 1차전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죠. 살아있는 시동무기 있고 무기 자체가 하츠의 검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하츠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수가 질 것 같지 않다는 이 말만 안 했어도 하츠가 이겼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츠는 사이타마도 아니고 그냥 연습량 열심히 늘렸더니 널 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카사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주특기 일섬을 날리죠. 나름 일격인 일섬을 맞고 무릎을 꿇는 카사노입니다. 다만 방심한 틈을 노려 하츠의 높이 나는 검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어 친절하게 하츠를 빛의 총알로 쏴 아르키메데스로 보내버리죠. 이때 자신이 카사노를 이길 수 없음을 직감이라도 했는지 이 이후로 카사노에게 개기지 않습니다. 검을 잃어버린 하츠에게 이수는 검을 아끼는 건 좋은데 패배자처럼 계속 지낼 거냐고 묻고 에밀리를 이용해 새로운 무기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마를 베는 검이 있는 도토리 공방으로 찾아가게 되고 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츠는 카사노에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어 레벨 60의 페트롤이 등장하고 맨손 격투는 못하는지라 몽둥이를 찾게 되는데 원피스의 사부마냥 쇠파이프를 짚게 되고 몽둥이 속을 신수로 채워 강력한 쇠파이프를 만듭니다. 이때 하츠는 혼자 매드무비를 찍으면서 또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술인 백파 마열 일자섬으로 페트롤을 이기게 되고 메이와 광견을 상대로 선전을 펼칩니다. 나름 필살기 일자섬을 펼쳐 보이고 광견 몸에 기스도 못 냈지만 나름 개들을 없앴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츠는 론 메이를 제압하고 광견을 협박한 뒤 자신들은 D급에서 최강이 될 거라고 간지나는 대사를 내뱉죠. 이수 일행은 지옥열차에서 반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하츠와 쿤이 서로 한판 붙어볼래? 라는 식으로 대화하는데 이게 네이먼트 때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네이먼트 때 등장한 하츠가 잡고 있는 검은 높이 나는 검과 비슷하지만 손잡이 부분의 문양이 다른 새로운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쿤이 야박하게 카이저의 이름을 가지고 경쟁해보자고 말하니 하츠가 지금부터 맞짱 뜨자며 검을 뽑습니다. 근데 또 검 끝에 꼬량지가 파란색이네요. 아깐 빨간색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네요. 하츠는 엔도르시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밤이 퍼그를 도망치게 도와주었는데 어쩜 그러냐고 하지만 쿤 또한 밤을 다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논리로 싸웁니다. 초반 쿤과 하츠의 칼질은 좀 더 날렵하게 찌르는
식인 쿤이 잔상처를 냅니다. 이어 등대를 이용한 근거리 싸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쿤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치의 신기술이죠. 귀어 윤무 7섬 문용 호지를 보여주는데 1섬이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 둘의 대결은 비슷해 보이지만 쿤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네요. 십가문인 자기를 따라온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또 하치의 독백이 시작되고 스스로 육체적으로 쿤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쿤의 신체 부위를 가져갈 생각으로 1섬을 날리지만 쿤이 팔이 잘리기는커녕 스치기만 하면서 하치를 제침으로 스스로 이겼다고 말하죠. 이때 쿤이 하치에게 넌 날 못 뺀다고 말하는 걸 보면 쿤이 창 블라로드에게 하는 대사랑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치의 마지막 전투다운 전투입니다. 아낙자하드보다 더 강한 쌍둥이 공주 자하드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쌍둥이도 레이피어 같은 니드를 꺼내서 승부를 보자고 합니다. 검의 품격은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 보니 시네탑 전체가 아리에 가문 말고는 검에 대해 취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하드 공주답게 신분에 찌들어 있고 그걸 극혐하는 하치입니다. 중요한 건 하치는 라우레를 등에 메고 있다는 점. 라우레는 하치 죽으면 어쩌려고 저 상황에 잠만 자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하치 특 검 이빨 나가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공주가 엔도르시는 공주의 자격이 없다고 입띠를 넣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주는 게 엔도르시를 위한 길 아니냐고 묻는데 이때 하치의 역대급 명대사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쿤과 오지게 싸웠지만 그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싸운 것 뿐이라고 말하죠. 신체 한 부분을 취하려고까지 했지만 말이죠. 자기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데 누군가 싸우라고 하면 싸우기 싫다고 합니다. 설령 그들이 싸울 운명일지라도 자신은 운명과 싸우겠다며 새로운 검을 뽑습니다. 하치가 동해를 뽑자마자 시동과 같은 화력이 뿜어져 나오고 공주의 니들이 부서집니다. 공주는 위력을 보고 시동무게냐고 묻습니다. 아직 하치도 잘 못 다루고 있는 상태의 검이죠. 중요한 건 하치가 이 동해를 어디서 얻었냐는 겁니다. 상당히 사기적인 클래스의 검으로 보이는데 뚝딱 얻어버렸습니다. 공주의 계획이 틀어지자 하치에게 한마디 하고 떠나는데 주제넘는 검 하나 믿고 깝치면 다음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공주 뒤로 눈 3개가 보이는데 어떤 불임이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해가 시동되든 뭐든 진짜 하치가 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불임이 동물에게 쫄았던 하치는 다시 열심히 검을 단련하고 네이먼트에서 헤어진 후 마지막 정거장에서 밤 일행을 기다립니다. 이때 다른 부유함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게 되고 하치가 직접 움직여 마지막 정거장의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밤 일행이 모조리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부유함을 훔쳐 밤을 극적인 순간에 구해내는 공적을 세웁니다. 이어 밤이 좌절하며 울자 하치는 눈을 감고 애도를 하고 3부 시점에서 하치는 쿤과 연결고리가 있는 창 블라로드의 뒤를 잡음으로써 존재감을 살짝 어필해준 다음 칼라반을 잡으러 가는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하치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생각한 게 검술의 정점인 아리에 가문 앞에서 검술을 단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 눈치 안 보는 마이웨이 검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이트에게 1000년 지나도 약할 거라는 극비를 박히게 되는데요. 검사 하치가 아닌 농부 하치가 되었습니다. 검은 검일 뿐이라며 하치에게 훈계를 하는데요. 무기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얼매이지 말고 검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하죠. 칼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하치인지라 이런 이론은 하치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이런 화이트의 교육은 예전에 카사노에게도 했었습니다. 손에 있는 악마가 주 무기인 카사노는 짝통무기라는 놀림을 받고 화이트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 2개에 막히게 되는데요. 손보다 검이 뛰어난 무기인 이유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무기는 그저 날카롭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화이트 교수님의 무기개론을 들어야겠습니다. 하츠와 카사노, 화이트가 오묘하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도 재미 포인트네요. 그 와중에 화이트가 하츠가 가진 동해를 보고 쓸모있는 검이라고 말합니다. 화이트 정도의 검사가 쓸모있다고 말할 정도면 진짜 좋은 검이긴 한가 봅니다. 나중에 하츠가 동해를 다룰 줄 알게 되면 동해를 얻게 된 경로를 짤막하게라도 웹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칼라반을 마주한 화이트는 하츠에게 허접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칼라반과 화이트의 대결을 관전하죠. 최소 300위권과 100위권 하이랭커의 싸움임에도 도망치지 않는 미친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의 규모가 둥지대만큼이었다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과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츠가 말하는 언젠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제대로 검을 휘두르게 될 그날이 과연 둥지전쟁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선별인원들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지금 하츠가 작게나마 기여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쪼레비어도 하츠가 하면 뭔가 간지가 나거든요. 화이트를 멘토로 삼은 하츠는 멘토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수와 함께 무사도는 내려놓고 전사들의 영혼을 스크랩해갑니다. 지금부터는 하츠에 관한 TMI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의 언급으로 D급 한정 무기에 관한 스페셜리스트인 보루와 하츠의 대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현재 3부 기준 나이가 30세이며 생일은 5월 2일이라고 합니다. V와 연결점이 있는 캐릭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싸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 하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